임플란트와 교정 치료가 둘 다 필요한 경우라면 를 잘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세선유고운치과 신문영. 윤유정 원장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교정과 임플란트를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환자분들이 계시죠. 저희 병원은 두 가지 진료를 다 전문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교정이랑 임플란트 둘 다 상담받으러 왔어요 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일반인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한 치료가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이가 썩고 빠져서 임플란트 상담을 오셨는데 교정으로 해결이 가능한 케이스도 있고, 반대로 교정을 원하지만 임플란트 없이는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올 때도 있으니까 말이죠. 따라서 치과의사는 내가 어디까지 진료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최상의 결과를 내기 위해 환자분께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 진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병원은 임플란트와 교정 치료를 같이 진행한 환자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 오늘은 그 중에서도 임플란트를 위해 교정이 꼭 필요한 경우와 임플란트 교정 동시 치료를 통해 임플란트 개수를 줄이면서도 안모 개선과 무너진 치열을 회복한 경우를 설명드릴게요. 이가 빠진 채로 방치하게 되면 보통 이 사진의 빨간 선처럼 뒷치아가 앞에 빈 공간으로 쓰러지게 된답니다. 이 좁아진 공간에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다 해도 이 상태로 치료를 진행하게 되면 비정상적으로 작은 사이즈의 임플란트 보철이 들어가게 되겠죠. 뿐만 아니라 쓰러진 뒷치아 아래 공간, 이 파란 삼각형 부분이 넓어서 음식물이 늘 고여있게 되니까 결국 잇몸 질환이나 충치 같은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뒷치아를 원래 위치로 다시 세워놓고 임플란트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여기 신원장님과 같이 진료를 하다 보니 쓰러진 어금니 세우기 전문가가 되었는데요. 치아 교정 중에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가 한두 개 치아만 움직이는 것이랍니다. 어금니는 뿌리가 두세 개로 아주 센 치아이기 때문에 다른 치아나 앞니에 힘을 줘서 움직이게 되면 힘이 약한 앞니가 틀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치열은 건들지 않으면서 쓰러진 어금니만 세우는 미니스크류와 스프링이 들어간 와이어를 이용하는데요. 최소의 장치만 부착하여 이물감이 적으면서도 효과적으로 치아가 움직입니다. 치아가 원위치 되는데 통상 3-4달이 소요되는데 목표 위치에 80% 정도 달성되어 임플란트 기구가 접근할 공간이 생기면 임플란트 식립수술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나면 임플란트가 뼈와 융합하기를 기다리는 시간 동안 나머지 100%의 원위치를 달성하게 되죠. 이렇게 교정을 통해 세워진 어금니는 임플란트 보철이 들어갈 때에도 특별한 노하우가 필요하답니다. 세워놓은 치아는 아직 완전히 잇몸이 굳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교정기를 빼면 곧바로 다시 앞으로 쓰러지려는 성질이 있어요. 따라서 보철물을 조금 더 빡빡하게 제작하고 보철이 들어가는 시기에 맞춰서 적절하게 교정 스프링을 제거해야 음식물도 끼지 않고 완전한 보철물을 만들 수 있답니다. 교정과 임플란트를 동시 진행하여 가장 큰 효과를 보는 경우는 바로 이런 분들입니다. 이 두 분은 전부 20대 환자분들입니다. 10대의 치아 관리 소홀로 어금니가 여러 개 망가지고 다발성 충치가 진행되었는데 치과 공포로 치료를 시작할 엄두가 나지 않아 미루다가 치열이 무너진 채 내원하신 분들이었습니다. 이런 분들은 무너진 치열을 복원하는 것이 1차 목표이지만 복원과 동시에 안면 돌출 해소, 스마일 라인 개선 등 심미적인 업그레이드까지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 둘의 아주 긴밀한 협진이 필수적이었답니다. 치료 과정을 보시면 무너진 치열을 복원하는데 얼마나 세심한 치료 과정이 필요한지 느껴지실 겁니다. 임플란트, 교정, 충치치료 등 동시치료가 필요한 환자분들은 저희 두 원장이 함께 치료 계획을 수립합니다. 빼야 할 치아와 살릴 수 있는 치아, 그리고 교정으로 움직일 수 있는 치아 이동을 고려하여 치료 계획이 세워지죠. 치료 순서는 일반적으로 진행성 충치를 치료하는 것이 1번, 교정이 2번, 임플란트가 마지막이랍니다. 일단 임플란트를 신고 나면 임플란트는 교정으로 이동이 안 되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치아 이동에 큰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제가 먼저 깊은 충치나 진행성 충치가 있는 치아들의 신경치료와 충치치료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잇몸 치료까지 병행하여 교정 치료를 하기 위한 준비가 끝납니다.
1차 치료가 끝나고 나면 이제 제 차례인데요. 쓰러진 어금니를 세우는 것과 동시에 교정 치료를 통해 치열 복원 과정을 거칩니다. 특히 이분의 경우 오른쪽 아래 큰 어금니를 2개나 상실하셨는데요. 그래서 기필코 사랑니를 앞으로 당겨서 임플란트 개수를 줄여드리고 싶었답니다. 아래 사랑니를 앞으로 당기는데 무척 애를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쓰러진 어금니가 개선될 때 식사가 매우 불편하기 때문에 가장 고생스러운 건 환자분이셨을 텐데요. 이 과정을 너무나 잘 따라와 주셨고 그 결과 사랑니로 어금니를 대체하는데 성공하신 경우랍니다. 어금니가 세워지고 위아래 치아의 큰 움직임이 마무리되면 다시 신원장님의 차례가 됩니다. 교정 치료가 다 끝나고 임플란트를 시작하게 되면 치료 기간이 너무 길어지고 환자분도 지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제가 주기적으로 교정 중인 환자분을 체크하다가 교정이 끝나기 전 임플란트 수술이 들어가는 것이 저희 병원의 노하우 중 하나랍니다. 일반적으로 임플란트를 심을 때에는 현재 상태에서 가장 최적의 위치에 임플란트를 심게 되지만 교정 환자분들은 추가적인 치아 이동이 남아있기 때문에 교정 원장님과 충분히 논의하고 식립 위치나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어금니가 전체적으로 더 뒤로 이동할 예정이라면 임플란트를 조금 더 후방에 심어준다든지 하게 되겠죠. 임플란트를 심고 나면 임플란트의 강력한 고정력을 이용해 교정 마무리가 더 수월하게 되기도 한답니다. 수술 과정에 있어서 임플란트 수술 전후로 교정 원장님의 조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교정과 임플란트를 각각 다른 병원에서 진행하게 되면 수술 전후로 교정치과에 따로 방문하여 철사를 빼고 다시 넣고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죠. 저희는 두 원장이 항상 상주하기 때문에 수술 직전에 철사를 제거하고 수술 후 실밥을 뺨과 동시에 철사를 다시 삽입하여 임플란트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치열이 흐트러지지 않게 되고, 이렇게 진행해야 환자분들의 불필요한 치료 기간이 단축되어 좋은 치료 결과를 얻게 되죠. 수술을 마친 환자는 미세한 치아 조절 등 교정 마무리 작업을 거친 후 다시 신원장님께 보내집니다. 교정 중인 환자분은 임플란트 보철, 그러니까 머리 부분을 제작할 때에도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매우 많습니다. 3D 스캐너가 없던 시절 교정 환자분들 본을 뜰려면 철사를 다 제거하고 찰흙 같은 고무 인상제로 본을 떴기 때문에 교정 장치에 걸려서 환자분들이 매우 고생을 했었죠. 지금 저희 병원에서는 3D 스캐너를 이용해서 철사 제거 없이 본을 뜰 수 있어 아주 편리해졌답니다. 또한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교정 중인 치아들은 아직 잇몸이 단단하게 굳지 않았기 때문에 치아의 미세한 움직임이나 흔들림까지 감안해서 보철이 제작되어야 향후 음식물 끼임이나 불편함을 없앨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교정으로 완전한 교합이 형성된 후 보철물을 제작하기 때문에 보철물의 교합 상태도 최상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임플란트 보철물까지 완성되고 나면 교정 장치를 떼는 일만 남았습니다. 새 보철물들이 전부 들어간 후 교정 장치를 떼기 때문에 교정 유지 장치의 적합도 또한 최상으로 만들어진답니다. 이 환자분의 경우 맨 처음과 마지막 사진을 다시 보시면 교정 치료를 하지 않았다면 임플란트를 4개나 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양쪽 아래의 사랑니를 당기는 데 성공하여 2개 세이브, 그리고 나머지 1개는 돌출 개선을 위해 교정으로 공간을 닫았기 때문에 임플란트가 4개에서 최종 1개 식립으로 치료가 끝났습니다. 무너진 치열을 회복하여 저작 기능이 좋아지고 돌출 개선으로 얼굴도 예뻐지고 임플란트 개수도 절약하셨으니 일석삼조라고 할 수 있겠네요. 교정, 임플란트, 충치 치료 등 여러 치료가 동시에 필요한 환자분들은 난이도가 높은 복합 치료인 만큼 병원을 선택하는 데 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긴밀한 협진이 가능한 치과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플란트와 교정, 각 분야의 치료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의료진이 상주하는 곳에 방문하시어 꼼꼼한 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치료 계획을 세워야 하며 원내 시설 및 관리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치과를 선택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번 주제는 특히나 저희 병원만의 축적된 노하우들이 가득한 매우 자부할 만한 치료인데요. 워낙 다양한 치료 케이스가 많다 보니 한 번에 다 설명드리기 힘들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반대로 임플란트를 꼭 해야만 교정 치료가 가능한 케이스와 더 높은 고난이도의 치료 사례까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세 선의고운치과 윤유정, 신문영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